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과 양자회담을 불과 3시간 정도 앞두고 트루스 소셜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죠. 내용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함께 할 수는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난다. 이런 글이었죠.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정작 양자회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자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재명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순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USA 저널 코리아의 제인 박 기자가 트럼프가 X에 올린 내용에 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제인 박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 따르면 박 기자는 트럼프에게 트루스 소셜에 올리신 한국의 숙청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십니까?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트럼프의 답이 우리는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답변의 원문은 We will see였습니다. 그런데 We will see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두고 보면 알 거다 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봐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자가 한국의 숙청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물은 데 대해서 트럼프가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We will see라는 말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과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영어가 부족한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보고는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쫄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재명같이 지은 죄가 많고 그래서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보려고 힘들게 만나러 갔는데 네가 구속시킨 윤석열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쫄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요? 이재명이 애걸복걸해서 성사된 트럼프와의 만남이 아무래도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외견상으로는 트럼프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도 받고 또 훌륭한 인물이라는 칭찬도 받고 뿌듯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 주고 상장 받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수백조 원을 주겠다는데 그깟 립 서비스 몇 마디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몇 마디와 고든창을 비롯한 보수 핵심 진영의 반응은 이재명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이재명은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올린 숙청과 혁명 그리고 교회 및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 특히 미친 잭 스미스 특검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데 그 돈이 지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위상은 추락되고 그야말로 돈 주고 뺨 맞고 난리도 아닙니다. 당장 바람에 민감한 판사들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죄 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영장 자판기로 불릴 정도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영장을 발부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우 영장전담 판사가 처음으로 영장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서 기각시켰습니다. 얼마 전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한정은 총리와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정재우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바람을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트럼프 바람입니다. 바람 색깔이 달라진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정재우는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판에서 처음으로 기각이 됐는데 하필이면 트럼프의 발언 직후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정재우 판사 한 사람의 행동을 판사들 대다수의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판사들 사이에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재우 판사는 지금까지 구속시킨 짓거리가 있어서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자칫 일이 이상하게 굴러가게 되면 브라질의 모라에스 대법관처럼 미국 입국 금지에 자산 동결 그리고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권 문제에 엄격한 미국의 글로벌 매그니카츠 조항은 그야말로 겁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켜보겠다는 트럼프의 한마디의 위력이 한국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잭 스미스라는 말을 들은 특검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이재명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어제 열렸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정모 전 비서실장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재명도 같은 피고인이었는데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돼서 재판이 중단됐지만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정 전 비서실장 측에서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법리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증인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증인석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상징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재명의 힘이 빠졌다고 판사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대로 피고인들이 공모를 했는지 또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대통령의 진술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합당한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주범격인데 주범이 시켰는지 어땠는지를 판단해야만 종범들의 범죄의 무게를 재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에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증인 신청 요구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재판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됐고 다만 공동피고인인 정 전 비서실장과 배소연에 대한 심리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인데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날 이재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6일간의 일본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는데 귀국 내 비행기에서 결코 편안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양자회담의 성과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덤터기만 썼고 이제 곧 협상과 관련한 수치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분노가 들끓을 것입니다. 야당도 더 이상 물러터진 야당이 아니라 투쟁하는 야당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윤 대통령과 관련된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고든창은 오늘 아침에도 X에 이재명은 자유민을 탄압하고 극악무도한 전체주의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켜보겠다던 트럼프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상황을 점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정권퇴진 운동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 악화는 필연적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지지율 하락은 중단된 재판 재개 요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을 이재명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가장 표시나는 일은 반기업 입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인데 지지층 이탈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재명은 이제 반미선동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면서 실용주의를 표명했는데 돌아서서 반미선동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반일선동도 못하고 반미선동도 못하면 이재명의 가장 큰 무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재명이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할 때보다는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